장관, 이 국정감사장이 오시기 전에 지금 더 탐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금 김의겸 의원님이 한 질문과 같은 질문했습니까? 똑같이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여자분 한 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남자분 한 분이 똑같은 식의 질문을 하면서 제가 장관 이후에 무슨 술자리에 갔었냐, 이상한 술집에 갔었냐, 그리고 청담동을 뭐 19일, 20일 사이에서 갔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님이 하신 질문 똑같은 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이네요. 그래, 여러 가지 팩트 체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담동 바에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김앤장 변호사가 30여 명이 있었고 그걸 통째로 빌렸다. 의원님, 저는 그런 술자리에 가면서 네.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얘기 좀 끝내고. 예. 거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김앤장 변호사 30명, 우리 장관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창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름 처음 들은 사람입니다. 뭐 핸드폰에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전화번호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그럼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은 아예 없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청담동까지 김앤장 변호사 30명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결국 김앤장 변호사 30명의 모임에 한 장관께서 가신 적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는 아니, 저는 저 얘기 자체를 모르는데 제가 뭐 답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차피 장관께서도 아니, 제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동백아 가신 노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르셨다고 또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다음에 제가 윤도현 노래 불렀다고 김의겸 그래요? 의원이 그 말씀하셨죠. 얘기도 있었어요? 자, 우리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도 질문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우리 명백하게 정말로 김앤장 변호사 누구라고 특정이 되든지 뭐 또는 이세창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뭐 우리 한동훈 장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든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기초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님께서 굉장히 잘 격앙되시고 굉장히 뭐 불편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뭐 추가로 다시 한번 필요하면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봐주실래요? 장관님, 이게 2017년에 이재명 현 당대표가 그 정권 교체 후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 자, 법무부 장관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어록을 남기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고 그래요. 송영길 대표가 있던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방탄 배지를 다셨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로 많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나오셔 당선이 돼가지고 방탄 갑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서 방탄 특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주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친정권 성향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수사 검사들이 꼬리 자르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현저히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늦게 착수했죠. 언론 보도 16일 만에 뒷북 압수수색을 했죠. 유동규 핸드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확보 실패했죠. 모든 수사에 허점이 보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실체 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 주장을 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사팀이 바뀌고 검토해보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상당 부분 준비가 덜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지난 대장동 관련 수사의
부실함을 우회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장동 수사팀이 2022년 7월에 새로 구성이 됐죠. 정상적인 인사 이동에 인사 따른 후에 바로 구성이 됐죠. 인사 이동에 따른 겁니다.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수사 미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진상, 이재명의 배임 관련성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사에 관한 제 구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거 관련돼서 한번 영상과 PPT를 좀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에 여당의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려면 적어도 왜 바뀌는지 이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수사를 가지고 넘겨보세요. 자, 작년 9월에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국정조사 추정은 신속한 수사 방해하는 시도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13번의 특검 중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다. 자, 우리 박창대 당시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뻔하지 않는가.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 꼼수다. 우리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다시 이재명 당대표에게 칼끝이 다가오니까 다시 특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과 1년 전에 벌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왜 내가 입장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특검 주장을 해야 국민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검 주장할 때는 온 몸을 다 갖춰서 안전하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에 처한다고 바로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그 맹자가 말했던 수호지심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유성범 의원입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를 하고 나서 그 이세창 씨가 바로 언론에다가 지금 7월 20일 그 저녁 모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언론에도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장관께 질문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세창은 여권의 실세라면서요. 그러면 누구나 다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적어도 국감장에 아니 직접 물어보셔야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권 실세라고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세창 씨가 전역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확인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장관님,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이 10억여 원을 수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언론에 보면 뭐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한 것 같아요. 각종 청탁 내용이 노골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국회 산자의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 유영진 전 식약처장 등 아주 다수의 인원이 지금 언급되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 그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에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 내용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뭐 전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인이 되더라도 이건 완전히 친문 게이트로 비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품이 실제 전달됐는지, 청탁이 실현됐는지, 또 이들의 개입 정황이 발견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죄 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뭐 술을 할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술을 안 합니다. 예. 아니, 나도 전혀 못 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여기 오늘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스크립을 떴거든요.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예. 뭐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러더니
핸델곡으로 한 곡 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좋다. 그러고더니 자기가 노래를 부르더라. 한동훈 장관께서 노래를 부르더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술 한 잔 먹고 온 것 같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녹취판에. 이거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술을 절대 안 하신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벽 1시에 거길 또 오셨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청담동 갤러리아 뒤쪽에 있대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3시까지 노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청담동 갤러리아 뒤쪽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사인들 간에서 자기들이 얘기한 내용을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하고 그걸 같이 스토킹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PPT 좀 띄워보세요. 이게 서울에서리 백운종 씨가 매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하면서 한 날, 집회하고 나서 보고서를 쓴 건데 7월 19일에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 10시 45분경에 대통령께서 집으로라고 확인을 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그리고 야간 대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금방 알았겠죠? 대통령 동선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되면 될 봅니다. 이렇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이렇다 명예훼손을 하는 사안은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김의겸 의원께서 이 내용을 협업을 해서 방송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면책 특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계속 안 계신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냥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건 사실상 조작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진영에 따라서는 제가 마치 그런 거 있느냐 또 믿고 퍼뜨릴 것 아닙니까? 그걸 노리신 것 같은데요.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하게 책임지셔야 됩니다.